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북한. 자, 북한이 현재 미국한테 배를 뺏긴 상황이에요. 배를 뺏겼어요. 북한에서 규모가 2위에 달하는 선박이라고 하는데, 선박이 아니라 화물선이죠. 예, 화물선이라고 하는데 YG 어니스트호라고 합니다. 이걸 지금 미국이 압수해 버렸어요. 저기 인도양인가 어디 둥둥 떠 있는 거를 미국이 가져와서 자기네 나라 미국의 나라 쪽으로 가져와 버렸습니다. 이 배를.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에요. 이거 안에 뭐가 실려 있었냐면 석탄이 실려 있었거든요. 그걸 팔아 갖고 이제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팔려다가 그 살려고 하는 나라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분위기 안 좋아서 보이콧 당할까봐 이제 그거를 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다에 그 둥둥 떠 있던 걸 미국이 가져와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이슈를 이게 좀 되긴 했거든요. 한 달 정도 됐나? 이 이슈를 놓쳐서는 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올리려다가 좀 놓쳤는데,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북한에 있어서 어떤 압박을 가했을 때 북한 역시도 이상하게 좀 이렇게 좀 긴다고 하죠. 기지 않고 공격적인 자세를 많이 취하죠. 뻔뻔하기도 하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걔네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결렬됐을 때 그 이후로 3월달에 미사일 빵빵 쏘면서 이 주가가 50% 이상 올랐습니다. 빅텍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올랐어요. 참 재밌죠.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면 주가가 올라가요. 상식적이진 않지만 주가가 오른다라는 게 김정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게 참 웃기긴 하지만 이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미사일을 쐈다 김정은이 그럼 오르는 주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으로. 자,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테마와 그리고 재료에 대한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미국과 북한이 회담이 결렬됐다는 건 언제 다시 회담을 할지 모른다는 거고 그리고 좋은 상황으로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미사일을 쐈다라는 건 충분히 그 뒤에 또 다른 미사일의 도발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빅텍이 여기서 이제 회담까지 했을 때 분위기 아주 좋았어요. 그냥 분위기 너무 좋아갖고 빅텍은 쳐다도 안 봤죠, 사람들이. 그러나 회담이 이제 이후로 결렬이 되고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면서 빅텍이란 주가가 주목을 받고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매수하면서 아마도 수익 난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보다시피 롱바디 양봉 26%까지 올리면서 다음날 마이너스 12%의 갭 하락으로 시작합니다. 주가가. 아니 이게 멀쩡한 회사의 주가가 그냥 김정은 때문에 25% 올랐다가 다음날 갑자기 마이너스 12%. 그리고 또 급등합니다. 또 갭상승. 갭상승이라는 건 아시죠? 주식이 가격이 시작할 때 어제보다 갑자기 4% 뛰고 시작하는 거예요. 4% 뛰고 시작하고 3% 뛰고 시작하고 또 내리박다가 계속 연속 음봉 나오다가 또 롱바디 양봉 또 갭하락 마이너스 4%에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왜 이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세력이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돈이 섞여서 이제 시가 정도만 저는 이제 조작한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이 종목은 김정은의 그 돌발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빅텍이라는 회사 자체에서도 이 종목 자체에 오래 보유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투자자들이 이 빅텍이라는 회사를 오래 보유하지 않는 겁니다. 오래 보유하고 싶어도 갑자기 화해 모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 갖고 이걸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들고 있으신 분들은 알아요. 갑자기 주가가 오를 것 같이 하더니 뚝 떨어져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자, 당일날 갭상승해서 10% 가까이 올랐는데 갑자기 고점 대비해서 뚝 떨어지더니 반등도 없이 마이너스 13%가 됩니다. 하루 만에 10%가 왔다 등락률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뚝뚝 떨어지고 또 마이너스 10%까지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20%가 올라가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정말 뭐랄까 투기 종목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런 거야말로. 하루 만에 10% 벌고 또 오후에 10% 잃고 하루에 오전에 10% 벌고 오후에 10% 잃고 이게 가능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빅텍.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뜨기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경고를 또 동시에 드렸죠. 오래 보유하지 마라. 절대로 매수하면 그냥 수익 좀 났을 때 던지고 나와라 라고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늘 반복되어 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빅텍이라는 주가가 다시 한번 김정은의 도발에 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전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 지금 배를 가져갔으니까. 그 배가 이제 이 북한 애들이 석탄 팔아서 지금 근근히 자기의 제가 봤을 때는 품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가져갔으니까 한 가지 어떤 카드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충분히 그들 입장에서는 도발을 또 강행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입장이거든요. 자, 그럼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주가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차트를 봤을 때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투자자들의 동향이 나타납니다. 차트라는 거는 후행성이 절대 아니에요. 후행성이 아닙니다. 예, 앞으로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되면 이 차트가 받아들이는 데미지나 그런 것들이 달라져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화해 모드와 평화 모드가 지속됐을 때는 이때는 기존에 물렸던 사람들이 아마 거의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 뭐 통일 얘기하고, 그죠? 저기 뭐 군대 하나 없애버리고, 우리나라지만 군대 하나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빅테크 사겠냐고요. 사람들이 다 팔지. 다 팔아서 저는 나갔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나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바닥에서부터 수급과 동시에 상승의 힘이 발생을 한 거죠. 바닥에서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항상 주의하라고 하는 게 뭐냐? 1차 파동, 2차 파동, 그 다음 3차 파동 이후를 제일 주의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1차 파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눌렸다가 2차 파동 발생을 해요. 좀 가까이 봐야겠네요. 자, 다시. 자, 1차 파동. 그 다음에 1차 파동, 그 다음에 2차 파동, 그 다음에 3차 파동이에요. 항상 차트는 3차 파동 이후를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까지는 얘가 뭐지? 이래요. 그 다음 2차 딱 뜰 때는 얘가 좋은 건가 보다. 그 다음에 3차 뜰 때는 야, 이거 늦으면 안 돼. 이거 간다. 이 심리가 발동이 돼요. 이 투자자들이 다 그래요. 거의 그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들고 있으면 그때부터 던집니다.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못 올라가요. 3차 파동 이후로는.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건데, 자, 그 뒤로 보시다시피 눌렸다가 지금 또 호재가 발생을 했었어요. 이때 갭상승 보이시죠? 갭상승 엄청 빡세게 했던 것 같은데, 자, 갭을 얼마나 띄었을까요? 볼까요? 자, 갭을 얼마나 띄운 걸까요? 갭을 14% 띄었고 다음 날 보면 15% 띄었습니다. 자, 분명히 큰 호재고 좋아 보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차트가 저렇게 못 올라가요. 그죠? 못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뭘까? 3차 파동 이후로 물린 사람 많아서 그래요. 그럼 앞으로 지금 배를 가져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만약에 미사일을 또 쏜다고 해도 똑같은 결과는 발생을 합니다. 똑같은 결과 발생을 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요 정도만 그냥 내가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작은 파동 뭐 한 10% 미만으로 그냥 가져가서 수익을 청산하겠다라고 하면 전략적 대응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종목을 크게 보겠다라고 하면 아직은 섣부르다라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이 크게 가려고 하면은 전 크게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서 다 던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상도 당장은 단기로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다 던져갖고. 자, 그럼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또 언론과 또 북한이 연속성을 가지고 미사일을 쏴줘야 돼요. 미국과의 어떤 대립을 주목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 미사일 쏜 거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냥 이제 뭐랄까요? 우리나라 언론은 거의 숨겼고, 그리고 외신에서는 그냥 쟤네 왜 저러냐 하면서 이미 깨진 거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였는데, 이제 여기서 강도가 좀 더 세게 나오면 빅텍은 다시 한번 또 강한 상승, 이때와 같은 강한 상승도 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제할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바라보면 되는가? 그것도 말씀드리자면, 굳이
뭐 지금부터 빡세게 매수해서 뭐 엄청 기다리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단기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전략도 가능한데 난 좀 큰 거를 목표로 갖고 싶다. 보통 그러잖아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의 추천으로는 일단 4,000원 부근에 왔을 때를 주목하시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4,000원 부근에 왔을 때. 어차피 크게 갈 거라면 4,000원 부근은 뚫어버릴 거거든요. 네, 어차피 크게 갈 거라면. 그래서 이 4,000원대에 쌓인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갖고 올라가냐를 좀 주목하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갑자기 막 미사일 쏴서 4,000원 쭉쭉 뚫고 막 이거 안 좋은 그림이에요. 오히려 안 좋아요. 이런 거는 무조건 도망가는 이제 투자자들이 도망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보다는 차근차근 정배열을 먼저 만드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 주식은 크게 갈 수 있어요. 정배열이 만들어져요. 여기도 보다시피 갑자기 튀어오르니까 갑작스러운 정배열이 형성이 됐거든요. 이런 건 흔들려요. 차트가 계속적으로. 근데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는 정배열이 제일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만들면서 4,000원을 간다. 그때부터 주목하셔도 전 좋다라고 봐요. 근데 그 전에 굳이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지면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의견이죠. 그럼 이제 동일 시대는 한일단죠. 이제 이 주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빅텍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빅텍이 묻지마로 거의 이제 미사일 쏘매 묻지마로 들어가는 수준이고 한일단주 역시 만만치 않아요. 한일단주 역시. 그래서 참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냐면 이제 단조는 무조건 빅텍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빅텍 따라가요. 누가 대장이 될지 저는 단조도 갑작스럽게 이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둘이서 보면은 상태가. 그래도 빅텍인데 단조 같은 경우도 이것도 그냥 똑같이 보셔야 돼요. 똑같은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빅텍을 하시든 어쩌면 또 한일 단조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성격이 똑같다라는 건 보다시피 윗골이 달고 그냥 밀리는 이 허무한 경우가 이 종목 역시도 자주 발생을 합니다.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오래 보유할 종목은 안 되지만 긴장감을 더 고조시킨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 4,000원을 빅텍이 돌파하면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배를 돌려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미국이 그렇게 쉬운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안 돌려줄 것 같아. 안 돌려주면은 이제 뭐 북한 입장에서는 그 돈벌이 수단이었는데, 네. 근데 좀 약간 뭐 금액 들어보니까 석탄 팔아서 벌어오는 돈이 33억인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안에 실려 있는 물자의 양이. 그럼 한편으로는 겨우 33억 벌려고 그렇게 용을 쓰나 그런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북한이 제재를 정말 많이 받고 있으니까 석유도 수입 못하게 하지. 뭐 그죠? 여러 가지 다 돈줄이 막힌 상황이니까 좀 극단적인 어떤 도발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뭐 배제할 수 없죠. 그런 가능성이.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뭐 항복한다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은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차트 보시고 재료도 분석하시면서 차트가 지금 무슨 상황인가, 어디까지 와줘야 되는가, 어디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는가 이런 거를 놓치면은 한쪽 눈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주식을 한쪽 면만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좀 보시는 여러분들의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겠네요. 자, 이상